김은둔갑 1편에서 잠깐 소개한 천봉 구성의 해역에서 천봉과 천임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워낙 난해한 학문이기에 어느 정도 명리를 터득한 사람만이 간과할 수 있으나 일반 청취자에게는 생소하여 방송을 접으려다가 1편의 후속으로 천봉 구성의 해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성은 사신 중에 천상이니 하늘의 기운을 해석하고 일진의 천기를 보는데 활용하는 기제입니다. 구성은 9가지로 분류하여 천봉, 천임, 천충, 천보, 천영, 천예, 천주, 천심, 천금으로 구분합니다. (1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천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궁의 목성으로 살벌, 구제의 소길성입니다. 천문은 번개와 우레를 의미하고 지리는 초원과 산림을 상징합니다. 신체는 심장과 광대뼈를 의미하고요. 주문은 어렵사로서 천충성은 진궁의 목성이고 소길성에 해당합니다. 성정은 인정이 많아서 인간을 구제하고 음덕을 베푸는 등 잘하다가 한번 성질이 나면 처부수고 파괴하는 호살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리하여 기백이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하여 싸움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천충이 목성인 진궁에 동하면 군사를 일으켜 용병하는 데 매우 길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승리하나 가을, 겨울은 불리합니다. 천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손궁의 목성으로 활인 융통의 대길성입니다. 천문은 무지개를 상징하고 지리는 큰 화원을 상징합니다. 신체는 간장과 담, 눈썹을 의미합니다. 주문은 조인사로서 천보성은 손궁의 목성이고 대길성에 해당합니다. 성정은 능숙하고 비범한 재능으로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하여 일에 임하면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무난하게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재운도 왕성하여 금전 융통도 잘하지만 사치가 심해서 소비가 우려됩니다. 득기를 살펴보죠. 득기는 천보가 수성인 감궁에 동하면 장병들의 훈련과 교육에 길하고 이병, 수영 등에 좋습니다. 봄과 여름에 군대를 움직이면 사방천리를 얻게 됩니다. 천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궁의 화성으로 일성일망의 소흉성을 말합니다. 천문은 태양을 상징하고 지리는 번화가, 큰 장터를 상징합니다. 신체는 심장을 의미하며 눈을 상징합니다. 주문은 지, 촉, 사로 천영성은 이궁의 화성이고 소흉성에 해당합니다. 성정은 5월 햇빛이 밝아 찬란한 기상이 넘쳐 흐르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해 곧 쇠퇴하고 맙니다. 근본적으로 욕심이 많고 남녀간의 이간질과 음행을 꾀하며 남을 충동하여 유인 약취하는 흉의가 있습니다. 득기를 살펴보면 천영이 수성의 감궁, 금성의 건궁에 동하면 출입, 원행, 음식, 약제조, 이사, 제사, 개축, 중축 등에 흉하고 용병은 군사를 움직이면 패전합니다. 천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곤궁의 토성으로 사기, 도적의 대흉성을 말합니다. 천문은 안개를 상징합니다. 지리는 전원, 농원, 평야를 의미하고 신체는 피부, 뺨, 살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문은 민사로서 천예성은 곤궁의 토성이고 대흉성에 해당합니다. 성정은 타인을 시기하고 이용하여 사기, 도덕질을 일삼고 태연하게 살생을 저지릅니다. 대인관계에서 간산꾀를 부려 화를 초래하고 시비, 구설,
파괴, 손재를 불러들이키는 대흉성입니다. 천예가 토성인 간궁으로 곤궁에 동하면 종교를 숭상하고 학업, 수업, 입산수도에 대기합니다. 그러나 용병과 이동, 변동은 금물입니다. 천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궁의 금성으로 변절, 음모의 소흉성을 말합니다. 천문은 서류와 얼음을 상징하고 지리는 호수, 늪, 연못을 상징합니다. 신체는 폐장, 대장, 입을 상징하고요. 주문은 음인사로서 천주성은 태궁의 금성이고 소흉성에 해당합니다. 성정은 명랑하고 쾌활하나 우유부단하여 변절이 심하고 결단력이 약해 타인의 말에 넘어가 이를 그르치는 경향이 있으며 본의 아니게 사기 음해를 일삼습니다. 궁지에 빠져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적극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 서서 활약하지만 이익은 없습니다. 득기는 천주가 금성인 곤궁에 동하면 군대의 매복, 잠복 등 숨고 종적을 감추는 일에 기하고 군대의 이동, 원정 등 동적인 일에는 불길합니다. 천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궁의 금성으로 정직 강건의 대길성입니다. 천문은 맑은 하늘을 의미하고 주문은 관인사로 천심성은 건궁의 금성이고 대길성에 해당합니다. 성정은 정직하고 강건하여 불의를 보면 응징하고 약자를 돕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중용주대의 길을 걸으니 만인의 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득기는 천심이 토성인 간궁으로 곤궁에 동하면 질병, 치료, 생약, 제조 등의 길하고 군사는 용병에 성공하여 천리의 땅을 얻게 됩니다. 단 군자는 이롭고 소인은 해롭습니다. 천금을 살펴보죠. 중궁의 토성으로 보상과 구제의 대길성입니다. 천문은 태풍을 상징하고 지리는 황야, 태산을 의미합니다. 신체는 뇌와 혈액을 의미하고 주문은 귀인사로 천금성은 중궁의 토성이고 대길성에 해당합니다. 성정은 지배력이 강하고 정의로 악을 징벌하며 난민을 구제하여 중궁을 지키면서 대중을 교화, 지도하는 데 전력합니다. 득기는 천금이 토성인 간궁, 곤궁에 동하면 제사, 장례, 구제, 보상, 취임, 임관 등에 길하고 군사의 용병이나 출병에도 매우 길합니다. 천봉 구성 해석 시 요점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문구에서 천봉 구성을 해석할 때 우선 구성의 오행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천보성의 정의궁의 손궁이라 오행은 목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구성의 득기인데 기운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득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궁오행의 생조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계절과 지지오행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성에 해당하는 천보가 득하기 위해서는 감궁, 수성입니다. 진궁은 목성이고요. 손궁도 목성입니다. 여기 앉아야 궁오행의 생조를 얻는 것이고 계절이 해수, 자수, 그러니까 12월, 1월입니다. 그 다음에 인목, 묘목, 3월, 4월일 경우에 계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궁오행의 생조나 계절의 기운을 얻었을 경우 천보성의 길한 기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흉한 기운이 나타나든가 아니면 구성에 보필이 없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문국의 연국에서 구성을 해석할 때 시간궁에 붙는 구성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홍국의 팔괴, 팔문, 태을 구성은 일주 위주로 포국되기 때문에
시간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연국은 시주의 부두가 포국의 초석이 되므로 시간궁에 기운이 모이고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성의 해석은 다른 문괴 성장과의 결합으로 차이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동처에 길성이 붙으면 길하고 흉성이 붙으면 흉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